오늘은 아주 간단히 그냥 정리하는 형태로 좀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나라 주식 2% 넘게 끝났고 아시아 시장 뭐 오른 데도 있고 떨어진 데도 있고 그렇게 혼재됐었는데 유럽 시장은 꽤 많이 빠졌습니다. 이게 그 미국이 유럽이 강력하게 그 봉쇄를 연장하는 그런 조치들을 내리면서 시장이 급락했거든요. 그런데 미국 시장을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유럽장 때문에 장 초반 급락했다가 S&P 500 지수 보면 장 초반 급락했다가 그걸 다 만회하고 끝났습니다. 미국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세다는 거죠. 근데 특이한 것은 유럽은 봉쇄를 강화하고 있죠. 변이 바이러스가 여기저기 나온다 뭐 이러면서 강화하고 있고, 근데 그 코로나 그 확진자 숫자에 대한 패턴을 놓고 보면 유럽이 이러면 미국도 그래야 되는데 미국은 오히려 보면 캘리포니아에서 자택대피령을 해제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상황이 심각한 곳은 미국인데 가장 대처를 느슨하게 하는 곳이 미국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한테 많은 피해를 입히면서 그거를 경제를 돌리는데 무시하는 조건으로 현재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장은 유럽처럼 주식시장이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향후에도 뭐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고점은 지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봉쇄력이 확대될 가능성은 극히 적습니다. 지금 미국이. 비트코인을 계속 보고 있긴 한데 여러 전문가들이 비트코인이 중요한 시그널이라고 보고 저도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쳐다보고 있긴 한데 급락할 때 일시적인 영향은 있었지만 추세적으로는 전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요. 최근 3만선 돌파 이후에 머리를 들면서 지금 방향성을 타진하고 있는데 시간봉을 보면 25일 어제 계속 주식시장 그러니까 그 가격을 밀고 올라갔다가 그 날이 넘어가면서 26일 접어들면서 빠른 속도로 상승분을 반납하고 있거든요. 오늘 상황을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이 상승 탄력이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아래로 더 밀려내려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더 중요한 게 테슬라 상황이 더 중요해진 것 같아요. 실제 방향성을 타진하는 게 이제 말씀드렸듯 기술주하고 테크주하고 테슬라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방향성을 타진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에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걸 떠나서 주식시장이 너무 과열됐다 이런 얘기들은 상당히 많고 너무나 많은 얘기들이 쏟아지고 나오고 있지만 그래서 이 기사를 한번 여기 보면 investing.com에 보면 여기서 뽑은 기사 중에 타임 투 포즈 그러니까 실시간인가 월스트리트의 그 스탑버블에 대한 얘기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얘기들은 사방에서 나와요. 전문가들 뭐 학자들 그러니까 전체 버블에 대한 논점보다는 부분적인 버블에 대한 논점들이 지금 현재 가장 강하고요. 그래서 조정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크고 다만 조정이 붕괴가 아니고 단기 조정이라는 것들이 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성장주를 계속 갈 것이냐라고 하는 뉘앙스보다는 가치주가 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 물론 그게 이제 쌓이고 있어요. 예를 들면 헤지펀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달려왔던 기술주들의 포지션을 다시 늘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슈도 나왔기 때문에 양쪽을 균형 잡혀서 가는 그런 포트폴리오에 대한 전략들을 얘기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 그 전략이 맞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연택주나 성장주, 기술주들 중에서 모멘텀이 계속 살아있거나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계속 무엇인가 액션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쪽에 그 상대적으로 대장주를 들고 있는 게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덜 조정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재밌는데요. 이거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해주라라고 하는 어떤 그 꼭지를 만들어서 주식 관련된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기사들을 이제 뽑아서 보여주거든요. 괜찮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기사가 미 동학개미 로빈후드 예상과 증시는 반대로 간다라고 돼서 1월 25일째 기사인데 이거 제가 그 예전에 가끔 보여드렸던 게 그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포지션, 현금 포지션 이런 것들의 비율을 보여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곳이 AAII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데 여기에서 개미들이 긍정적인 성향이 높으면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개미가 긍정적으로 계속 뭔가 더 계속 갈 거야라고 하는 베팅하는 사람이 높아지면 조정을 받거든요. 최근에 그런 추이로 현재 가고 있고요. 우리나라 개미, 동학개미 뿐만 아니라 동학개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그래서 증시의 조정 가능성들은 심리적 지수나 아니면 가치 배수의 움직임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조정의 가능성들을 오픈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게 잘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의 그 기관들이나 이런 전문 투자자들이 반응을 하면 반응했다는 얘기를 매도를 치면
그걸 개미들이 받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받아주는 게 아니고 화들짝 놀라서 뒤로 물러났는데 요즘엔 그런 것들을 다 받아가지고 다시 떠받치고 밀어올리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정리를 좀 하면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단기적 이슈가 있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이슈가 있고 긍정적인 이슈가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놓고 보면 긍정적인 이슈가 훨씬 빨리 움직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여기 보면 이제 샌더슨 의원이 예산 조정권을 행사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상원이 50대 50이죠. 하원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고, 다수당으로. 근데 50대 50인데, 경기부양책을 새로운 예산을 짜가지고 통과를 시키려면 67명이 필요하고요. 찬성이. 그러니까 이제 공화당에서 찬성이 나와야 되죠. 그런데 기존의 법안이 통과된 그 예산을 조정해가지고, 뭐 어떤 예산을 줄이고 이래서 경기부양책 예산을 늘려주는 이런 예산 조정은 현재 시점에서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바로 50대 50 투표하고 부통령이 찬성표를 던져가지고, 그래서 예산 조정권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이게 바이든 대통령이 원하는 것만큼의 규모로 통과시킬 수 있겠느냐에 대한 부분은 물음표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법인세 인상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중요 법안을 공화당의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협상 카드로 인해서 그거만큼 통과가 될 수 있을지는 의문점이지만, 일정 부분의 통과 가능성은 반드시 존재하고, 그게 가장 빠를 것 같아요.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게. 그 다음에 이제 악재로 놓고 보이는 게 이제 법인세라든가 부자 증세에 대한 제넷 옐런 의장의 얘기인데, 이거는 법인세 얘기는 이미 OECD 국가나 타 국가들하고 협상하면서 법인세 인상을 얘기하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면 이제 신속 추진이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법인세가 신속 추진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의문점입니다. 이미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세는 그렇게 인상하겠다. 그다음에 경기 확장 국면이 잘 이제 눈으로 확연히 보이기 전까지는 안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법인세 얘기는 빨라야 2분기 넘어서 얘기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름께나 돼야 빨라야 그렇게 얘기가 되지 않을까. 특히 최소한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코로나 환자의 급증세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잠잠해지고 백신 투여율이 일정 수준 올라오고, 이런 어떤 전체적인 상황이 긍정적으로 움직일 때 조금씩 군부를 떼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인 이슈는 아닐 것 같고, 빨리 올 건 아닐 것 같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슈가 이제 금리입니다. 금리. 이 금리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금리가 일정 수준 올라가게 되면 그게 이제 주식시장에서 자금의 일정 부분이 이탈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게 돼요. 그래서 금리로 인해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긴축에 대한 얘기들이 나온다거나 이런 것들로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죠. 이런 것들 때문에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게 되는데, 그런 가능성이 이제 다음번 법인세 이후에 다음번으로 나올 만한 그런 얘기들이거든요. 근데 금리 타겟도 사실은 지금 연준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저금리를 유지할 것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빨리나 올해 안에 아예 얘기가 안 될 것 같이 최근에 나왔다가 다른 이제 다른 연준 이사가 얘기했던 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눌렀기 때문에 이슈가 아닐 것 같은데도, 여기 보시면 뉴시스 기사를 보면 좀 이른 시간에 연준 시각보다 앞서서 주식시장이 먼저 거기에 일부 반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1월 25일자 뉴시스 기사였고, 한국경제 기사를 보면 한국경제 여기 보면 미 국채 10년 금리 1.2% 넘으면 대피하라고 얘기를 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12월 28일자 기사거든요. 작년도.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시면 NH투자증권의 보고서에 보면 이게 이제 S&P 지수는 아랫방향으로 내려가고 있고 금리는 윗방향으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금리가 계속 상승하게 되면 S&P 500 지수가 그 금리 수준에 맞춰서 현 시점에 적정한 포인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1.2% 미국 국채 금리가 1.2%를 넘을 때 일단 도망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지금 금리 추세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 이게 1%로 계속 커버가 되고 있다가 1월달 올해 들어서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 바로 밑단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녹배는 1.5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에 여차하면 튀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오픈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 이제 향후에 계속 가만히 놔두면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되는 게, 이미 보여드렸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이게 타겟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강도가 빨라지고 있거든요, 지금. 그리고
이것도 보여드렸지만 10년 그 채권, 그러니까 그 명목금리하고 실질금리를 가지고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과거에 그 코로나 팬데믹 발생하기 이전 수준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속도가 둔화되지 않고 계속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이 타겟이 빨리 다시 머리를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금리가 올라가면 주시장이 조정받는 것들에 대한 또 다른 어떤 그 기사를 제가 보여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조정의 가능성들은 계속 오픈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 때문에 꿈을 이렇게 움직이고 있긴 한데, 문제는 그걸 떠받친다는 겁니다. 누가? 동학개미하고 로빈훗이. 그래서 지금은 시장을 예측하는 것이 과거 예측 방법은 아예 작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한테 지표 여러 가지 보는 것들은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전혀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시장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눈치 보기를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일단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지금은. 다만 이제 조정을 받으면 이게 조정이냐 붕괴냐라고 하는 부분은 그 여러 지표 말고 이 하나의 지표가 이제 축약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미국 상황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드바이즈 퍼스펙티브스에 나오는 데이터인데, 그러니까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뉴욕 연준에서 하는 CFNAI라고 하는 그 PMI 지수 뭐 이렇게 뭐 비스무리한 그런 지표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보시면 이제 산업, 그다음에 소득, 생산 소득, 고용 부분, 그다음에 개인 소비 부분, 그다음에 판매, 그다음에 주문, 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영역, 가계하고 기업, 그다음에 고용 부분의 영역을 그리고 소비까지 그걸 통괄해서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근데 이거는 3개월 이동평균선입니다. 3개월 이동평균선은 추세를 보는 거잖아요. 잘 보시면 파란 게 마이너스 영역, 그러니까 축국면으로 떨어졌거든요. 밑으로 내려왔는데 이게 이제 가계 지출 부분인데 PCE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가계 소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약간 안 좋아지고 있어요. 가계가 지출하는 영역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빨간색으로 떨어지고 있는 게 고용 부분입니다. 지금 고용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러니까 실업률은 내려오다가 뭐 멈춰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개걸음을 치는 상황을 보이고 있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실업 부분이 빠른 속도로 회복되지는 않을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물론 이제 봄이 지나고 이래서 서비스 업종의 활동량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뭐 코로나 팬데믹 확산세가 약간 둔화되고 이러면 조금 더 좋아질 수는 있겠죠. 여하튼 그 두 가지 부분은 아랫 방향으로 내려오고 있지만, 이 반등한 게 두 가지, 연두색 요거 세일, 그러니까 판매, 그다음에 주문, 재고, 요 영역, 이게 믹싱된 거 내려오다가 반등했고요. 그다음에 이거보다 좀 더 빠르게 반등한 게 이겁니다. 생산 부분, 생산과 소득 부분, 특히 생산 부분이 빠르게 반응됐어요. 그러니까 이 아랫방향으로 급격하게 곤두박질 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게 혼재돼서 아랫방향도 있지만 반등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보면 경제가 전반적으로 밑으로 쓸려 내려가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PC 부분이 내려가고 있는데, 이 내려가고 있는 부분을 커버하려고 결과적으로는 경기부양책을 통해서 그 개인들한테 돈을 쥐어주고 있잖아요. 물론 개인들한테 돈을 쥐어주고 있는 것이 결과적으로 다시 가계 소비 지출로 나올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떤 형태로든 시장에서 돈이 돌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그 집세를 못 낸 사람은 집세를 탕감해 준 게 아니고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결과적으로는 지금은 쫓아낼 수 없도록 법안이 돼 있다 하더라도, 물론 강제 법안은 아니고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들이. 하지만 그 소송 가기 전에 일단 돈이 뭔가 손에 쥐어주면 그런 집세에 대한 부분이 넘어갈 거고, 그 집세에 대한 부분이 임대인한테 가게 되면 그 임대인이 그걸 또 어떻게든 이제 지출하게 될 거예요. 물론 그게 모기지론 상환하는데 들어가게 되면 별 의미가 없지만, 예를 들면 뭐 관리 사업체에 자금을 받은 임차금을 준다거나 어떤 비용들을 낸다거나 이런 부분들의 어떤 형태로든 어떤 일정 수준의 자금은 수납할 거기 때문에, 경기부양책의 이 PC 부분들은 일정 수준까지 아래로 곤두박질 치는 건 막아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소득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소득 부분도 이제 그 커버를 해주겠죠. 결과적으로 미국이 이제 조정을 받으면 그 조정 국면에서 끝날 거라고 보고 있고, 그 조정이 어느 정도 갈지는 예측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런 강도가 센 그 투자 심리를 가지고 있다라면 10% 조정을 받으면 끝날 것 같고, 조정이 생긴다 하더라도 강도가 세봐야 20% 나올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조정이 어느 정도까지 갈 거라고 예측하기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은 요번 시장의 가장 큰 승자는 광기에 휩싸인 고고를 외친 개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력한 승자입니다. 그분들이. 향후에도 그렇게 계속 나올지에 대한 상황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 끝자락이 계속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